후진국 한국이 13억 스타를 몰라본다고? 여기 엄청 화가 난 중국 유명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인은 무지해서 유명인도 못 알아본다고 경악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사벨라 마르티네즈예요. 저는 꽤 멋진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투어 가이드인데 그냥 보통 투어 가이드는 아니에요. 저는 가수나 배우 같은 유명인들과 함께 일하거든요. 그들이 새로운 곳을 방문할 때 도와주는 게 제 일이에요. 쉽지만은 않지만 저는 이 일을 정말 좋아해요. 어느 날 제 상사가 저를 그녀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녀는 얼굴에 큰 미소를 띠고 있었고 뭔가 신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직감했죠. 이사벨라, 그녀가 말했어요. 특별한 일이 있어. 린화에 대해 들어본 적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들어봤죠. 린화는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팝스타였어요. 중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녀의 이름과 노래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제 상사가 계속 말했어요. 린화가 한국으로 투어를 가. 그리고 너가 그녀의 가이드가 될 거야.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큰일이었거든요. 한국은 자체적으로도 유명한 아이돌과 TV 프로그램들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중국의 스타가 한국에서 어떻게 환영받을지 정말 기대됐어요. 사무실을 나와 제 자리로 곧장 갔어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거든요. 첫 번째로 한국에 대해 가능한 모든 것을 알아봐야 했어요. 저는 서울이라는 수도의 유명한 장소들을 찾아봤어요. 비빔밥이나 김치 같은 한국 음식도 조사했죠. 심지어 한국어 몇 마디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다음으로 린화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어떤 걸 보고 싶어 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할까요? 분명 다른 유명 가수들을 만나고 싶어 할 거라고 상상했어요. 어쩌면 그들과 함께 작업도 할지 모르죠. 그녀는 강남에 있는 고급 상점들에서 쇼핑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제가 읽은 바로는 그곳이 서울의 부유한 지역이니까요. 저는 며칠 동안 모든 작은 세부 사항을 계획했어요.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까지요. 린화를 위해 모든 게 완벽해야 했거든요. 여행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 흥미로운 일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공항에서 린화의 이름을 외치는 팬들,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우리는 멋진 차를 타고 큰 TV 스튜디오로 가서 린화가 노래하는 모습까지 상상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모든 게 반짝이는 스타의 세계였어요. 드디어 그 큰 날이 왔어요. 저는 베이징 공항에서 린화를 만났어요. 그녀는 사진에서보다 실물이 더 예뻤어요. 그녀는 큰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반짝이는 재킷을 입고 있어서 진짜 스타처럼 보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벨라예요. 저는 긴장한 걸 감추려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에서 당신의 가이드를 맡게 됐어요. 린화가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사벨라. 이번 여행이 너무 기대돼요. 우리가 비행기에 탑승하자 린화는 이번 투어에 대한 그녀의 기대를 말해줬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새로운 팬들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큰 무대에서 노래하고 서울의 빌보드에 그녀의 얼굴이 걸리는 꿈을 꾸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세운 모든 계획이 머릿속에서 스쳐갔어요. 모든 게 완벽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한국까지의 비행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우리 비행기가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도시가 정말 거대해 보였어요. 멀리까지 쭉 뻗은 높은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죠. 제 안에서 기대감이 차올랐어요. 이제 진짜 모험이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가슴이 설렘으로 두근거렸어요. 한국의 공기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상쾌하고 뭔가 기대되는 기운이 가득했죠.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의 길고 반짝이는 복도를 걸어갔어요. 모든 게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마치 공상각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 같아서 살짝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출구에 가까워지자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중국에서 린화는 어디를 가든 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저는 카메라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보안 요원들이 사람들을 제지하는 그런 광경을 예상했죠. 그런데 문이 열리자 저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졌어요. 공항이 조용했어요.
심지어 거의 텅 비어있는 느낌이었죠. 몇몇 사람들이 이리저리 바쁘게 다니고 있었지만 주로 비행기를 타기 위해 서두르는 여행객들이었어요. 군중도 팬들의 함성도 혼란도 없었어요. 저는 깜박였어요. 뭔가 잘못 본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죠. 혹시라도 팬들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려고 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서서히 현실이 다가왔어요. 리나를 위한 환영 인파는 없었어요. 저는 리나를 힐끔 봤어요.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이 됐거든요. 그녀의 얼굴은 평온한 표정이었지만 눈가가 살짝 긴장된 게 느껴졌어요. 그녀도 실망한 듯 했고 어쩌면 상처받은 것 같기도 했어요. 우리는 공항을 걸어 나갔어요. 발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리더라고요. 몇몇 사람들이 우리를 힐끔 보긴 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이내 우리를 지나쳐갔어요. 마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처럼요. 우리는 말없이 짐을 챙겼어요. 수화물 벨트가 삐걱거리며 돌아가는 소리가 조용한 짐 찾는 구역에서 유일한 소리였어요. 저는 뭐라고 좀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었지만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막 깨달은 슈퍼스타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 우리가 출구로 나가려 할 때 젊은 커플이 다가왔어요. 드디어 팬들이 나타났나 싶어서 살짝 기대했죠. 하지만 그들은 리나를 지나쳐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기요, 그 여자가 서툰 영어로 말했어요. 택시 타는 곳이 어디인가요? 저는 얼른 방향을 가리켰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리나는 못 본 척했지만 그녀의 눈에 스치는 상처의 흔적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밖에 나가니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우리의 짐을 실어줄 때 근처에 있는 10대 아이들 몇 명이 보였어요. 그들이 손가락질하며 흥분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잠시 저는 그들이 리나를 알아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공항 벽에 붙은 K-팝 콘서트 포스터를 향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차에 탔고 문이 부드럽게 닫혔어요. 차 안의 침묵은 무겁고 답답했어요. 리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뭔가 말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뭐라도 상황을 나아지게 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공항을 떠나면서 저는 이번 여행이 벌써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서울의 반짝이는 도시가 우리 앞에 펼쳐졌어요. 불빛들과 높은 건물들로 이루어진 미로 같은 곳이었죠. 아름다웠지만 그 순간에는 차갑고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저는 다시 리나를 봤어요. 속이 불편했어요. 이건 그냥 조용한 도착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더 큰 도전의 시작이었어요. 리나가 이 낯선 곳에서 어떻게 작은 물고기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차가 서울의 복잡한 교통 속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번 여행은 정말 많이 다를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 예상치 못한 험난한 여정을 겪게 될 것 같았죠. 다음날 아침, 오늘 예정된 촬영 때문에 설레서 일찍 일어났어요. 린화의 투어 가이드로서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었거든요. 그녀의 호텔 방 문을 두드리자 린이 환한 미소로 문을 열었어요. 좋은 아침, 이사벨라. 린이 말했어요. 준비됐어요. 바로 촬영 들어가면 돼요. 우리는 서울의 중심부로 향했어요. 촬영 장소가 그곳에 있었거든요. 도시는 벌써부터 출근하는 사람들과 학교로 향하는 학생들로 분주했어요. 근처 카페에서 풍겨오는 빵과 커피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어요. 도착했을 때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진 작가가 전통적인 한국 건물들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장소를 선택했더라고요. 곡선형 지붕과 화려한 디자인들이 린의 사진의 완벽한 배경이 될 것 같았어요. 린은 작은 텐트로 들어가 첫 번째 의상으로 갈아입었어요. 곧 그녀는 붉은 드레스를 입고 나왔는데 건물 뒤에 있는 화려한 색감들과 딱 어울렸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사진 작가인 김 선생님은 친절한 한국 남자였는데 린에게 방향을 지시하기 시작했어요. 린은 카메라 앞에서 우아하게 포즈를 취했어요. 웃으면서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자연스럽게 포즈를 바꿨죠. 왜 그녀가 중국에서 그렇게 큰 스타인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촬영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들은 영어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중 한 명, 금발의 젊은 여성이 린을 가리켰어요. 저기 봐. 혹시 저 사람 K-드라마에 나오는 배우 아냐? 그녀가 신나서 말했어요. 그녀의 친구들도 모두 고개를 돌려 린을 봤어요. 그들은 린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기 시작했고 서로 속삭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린의 미소가 잠깐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그녀가 그 말을 들은 게 분명했어요. 저는 속으로 긴장하면서 그녀가 너무 기분 상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린은 곧 다시 프로답게 미소를 지었어요. 촬영을 계속했지만 그녀의 어깨에 약간의 긴장감이 생긴 게 보였어요. 몇 장 더 찍은 후 김 선생님이 잠시 휴식을 요청했어요. 린이 저에게 다가왔고 얼굴은 심각해 보였어요. 방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 거 들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들었어요. 미안해요, 린. 아마 그 사람들은 잘 모르고.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린은 그 관광객들에게로 걸어갔어요. 그들은 여전히 근처에 서서 찍은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저기요, 린이 영어로 말했어요.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예의 바르더라고요.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에서 왔어요. 관광객들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그들의 얼굴이 당황해서 빨개졌어요. 아, 정말 죄송해요. 금발 여성이 말했어요. 기분 나쁘게 하려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내가 누군지 아세요? 그녀는 군중에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고 그 속에서 상처받은 감정이 느껴졌어요. 저는 린화예요. 중국에서 스타예요. 뒤따라온 침묵은 고통스러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어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저 린을 멍하니 쳐다보며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린의 얼굴은 붉게 변했고 그녀는 갑자기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그녀를 따라 나갔어요. 린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아름다운 화장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신경도 안 써요. 린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그동안 난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선 난 그저 또 다른 얼굴이에요. 또 다른 목소리일 뿐이에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그녀 옆에 앉아 어깨를 맞대고 조용히 있었어요. 우린 오랫동안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린의 세상이 제 눈앞에서 변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항상 중국에서 큰 스타였어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알고 사인을 요청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상황이 달랐어요. 저는 린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해봤어요. 어디서나 유명하다고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깨닫는 기분이겠죠. 마치 내가 믿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깨닫는 것과 같을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 저는 린의 꿈들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화려한 드레스들, 환호하는 군중들, 특별한 사람이 된 기분. 이제 그런 것들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를 위로하려고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이런 상황을 해결해줄 마법 같은 말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때로는 가장 힘든 교훈이 우리가 스스로 배워야 하는 것들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린의 투어 일정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후로 그녀가 계속하고 싶어 할까요? 그리고 만약 계속한다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린도 달라질 거예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린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일어나요, 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호텔로 돌아가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고요. 린은 제 손을 잠시 동안 바라보더니 결국 제 손을 잡았어요. 그녀가 일어나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봤어요. 단순한 슬픔이나 실망이 아니었어요. 뭔가 깨달음이거나 아니면 어떤 강인함 같은 것이었어요. 우린 함께 뭐를 나섰고 빈 무대와 스타가 되겠다는 꿈을 뒤로 남겨두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은 린화에게 전환점이 되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제가 그녀 곁에서 도와줄 거라는 걸요. 사건 이후로 저도 참 막막했어요.
제가 맡은 슈퍼스타인 린화가 제 눈앞에서 무너져 버렸거든요. 며칠 동안 그녀는 호텔 방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늘 사랑받는 게 익숙한 사람이 갑자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과 마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저는 그동안 바쁘게 그녀의 행사들을 취소하고 일정을 다시 짜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도대체 제가 어떻게 린을 도와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았거든요. 어느 한적한 오후 호텔 로비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린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이 차분해 보였어요. 이사벨라. 린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곳에 대해 더 알아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도 놀라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무슨 말이야, 린? 그녀는 제 옆에 앉더니 손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내가 있는 이곳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 나한테 한국을 더 잘 알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제가 바라던 순간이었거든요. 물론이지.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한국엔 단지 유명해지는 것 이상의 많은 게 있어. 카메라 없이 우리 둘이서 다녀볼까? 린은 고개를 끄덕였고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응, 그게 좋을 것 같아. 다음 날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출발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어요. 커다란 궁문을 지나자 린의 눈이 커지더라고요. 정말 아름답다.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이며 화려하게 칠해진 목재와 곡선의 지붕을 바라봤어요. 그녀가 손끝으로 정교한 무늬를 살며시 따라 그리는 걸 지켜보며 저는 설명했어요. 이 궁은 600년도 더 된 곳이야. 여기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흘렀는지 상상이 돼? 우리는 몇 시간을 궁 안에서 보냈어요. 린은 경비병들의 옷, 건축물의 의미, 그리고 이곳에서 살았던 왕들과 왕비들의 이야기 등 모든 것에 대해 질문했어요. 그 후 좁은 골목길에 숨겨진 작은 카페를 발견했어요. 갓 내린 커피와 달콤한 페이스트리 냄새가 가득했죠. 자리에 앉아 린이 말했어요. 팬들이랑 카메라가 따라다녔으면 이곳을 찾지도 못했을 거야.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끔은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을 때 최고의 경험이 찾아오는 것 같아.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안개 낀 산속에 자리한 절을 방문하고 맛있고 신기한 음식들로 가득한 북적이는 시장을 구경하고 벚꽃나무 아래에서 가족들이 소풍을 즐기는 조용한 공원도 다녔어요. 어느 저녁 우리는 한강을 따라 걷다가 친구들이 웃으며 셀카를 찍는 모습을 린이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있잖아, 그녀가 말했어요. 예전엔 내가 스타라면 누구나 날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 보니까 세상엔 나 말고도 각자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됐어. 그리고 그게 괜찮은 거더라고. 저는 린이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대해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번 여행에서 뭐를 얻어가게 될 것 같아? 제가 물었어요. 린은 잠시 생각하더니 한강 너머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 중요한 건 내가 주변 세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야. 한국이 그걸 가르쳐줬어.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도 이번 여행이 우리 둘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린은 유명해지려던 목표로 한국에 왔지만 그보다 훨씬 값진 무언가를 얻어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녀 자신과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었죠. 다음날 짐을 싸던 중 린이 저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사벨라, 고마워. 나는 한국에 와서 내가 한국에 대해 가르쳐 줄 거라 생각했거든. 그런데 오히려 한국이 나를 알게 해준 것 같아. 저도 성취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계획했던 화려한 성공 스토리는 아니었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나았어요. 린은 실망한 스타가 아닌 성장하고 배운 사람으로서 한국을 떠나고 있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의 밝은 불빛이 멀어지는 걸 바라보며 저도 린도 변했다는 걸 확신했어요. 가끔 가장 중요한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그 여정에서 자신 안에서 발견하는 것에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린은 더 이상 인정받고 싶어하는 별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성장하고 배움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저는요. 제 일이 왜 좋은지 다시금 깨닫게 됐어요. 화려함과 흥분 때문이 아니라
이런 순간들 때문이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 그게 정말 소중한 거였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날아오를 때 저는 린을 봤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도전이 다가와도 린은 이제 새로운 시각과 열린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의 한국 모험은 끝났지만 우리 둘 모두에게는 이것이 더 큰 여정의 시작일 것 같았어요.